여러분, 올여름 많이 더우셨지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놔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더웠죠. 서울은 무려 22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무려 117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시원해지겠지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 몸이 빠르게 늙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금 전 여러분이 땀을 흘리며 집에 들어온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세포들이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최근 홍콩대학교에서 15년간 25,000명을 추적 관찰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거든요. 오늘은 폭염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의 평생 건강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년 여름부터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더위를 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먼저 놀라운 연구 결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콩대학교 고추희 교수 연구팀은 15년 동안 성인 약 25,000명을 추적 연구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의 혈액을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DNA 메틸화 패턴을 분석했는데, 이를 통해 실제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의 차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폭염에 자주 노출될수록 생물학적 나이, 즉 실제 나이보다 몸이 늙어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2년간 폭염 일수가 단 4일만 증가해도 생물학적 나이가 9일 빨라졌습니다. 하루에 2일 이상씩 더 늙는다는 뜻이에요. 야외 노동자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평균적으로 33일 더 빠른 노화가 진행되었거든요. 한 달 이상을 더 늙는다는 말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적은 지역이나 농촌 거주자 역시 도시의 일반인보다 훨씬 빠른 노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고추희 교수는 폭염이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수십 년간 누적되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의학대학원 예방의학과 김호 교수는 이 연구에 대해 폭염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적인 노화 메커니즘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더위만 버티면 끝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 몸의 노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워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세포 손상이 누적되고 DNA 복구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올여름 7월부터 8월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만 4,000명, 사망자 2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는 밤 최저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이민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8월 첫째 주에는 하루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같은 온도에서도 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위험하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 전문의는 덧붙였습니다. 당장 올해 가을에도 우리가 이전엔 경험하지 못한 불볕더위가 또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기상청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한국이 앞으로는 동남아시아처럼 상시 무더위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30년대에는 현재보다 폭염 일수가 평균 15일에서 20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2050년경에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3~4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폭염은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는 앞으로 약 20년 후에는 한국에서도 폭염 대비가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 위협적인 폭염 시대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의학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가이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물 섭취 습관 만들기. 강동경희대병원 신장내과 정경환 교수는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갈증이 없어도 2시간마다 한 컵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총 물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70kg이라면 대략 2.1L 정도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보리차, 옥수수차 또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상온이나 미지근한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85세 김할머니께서는 여름에 이 방법을 실천하신 결과 예년에 비해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실내 온도 관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주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폭염으로 인한 의료비가 에어컨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거실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정도면 몸에는 시원하면서도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에어컨이 부담된다면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요즘에는 이동식 쿨링 매트나 얼음팩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목 뒤나 손목, 발목 같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는 부위를 차갑게 해주면 체감 온도를 4도 정도 낮출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외출 시간 조절. 기상청 데이터를 보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양산과 모자는 필수입니다. 특히 UV 차단 기능이 있는 양산을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5도 이상 낮출 수 있어요. 의류는 밝은 색상의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검은색 옷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전후에 반드시 물 한 컵씩 챙겨 드세요. 연세의대 응급의학과 정성필 교수는 외출 30분 전에 미리 수분을 보충하고 돌아와서도 즉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열사병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 식습관 개선.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 토마토, 수박, 배 같은 과일들은 수분 보충과 동시에 비타민과 미네랄도 공급해줍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팀 이윤정 영양사는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 등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짠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몸에서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어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라면이나 김치찌개 같은 음식보다는 시원한 냉국이나 물냉면이 더 좋은 선택이에요. 또 한 가지, 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탈수를 촉진시키고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거든요. 다섯 번째, 혼자 견디지 않기.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60% 이상이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별일 없으시죠? 라는 간단한 안부 인사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또한 동네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등 에어컨이 잘 갖춰진 공공장소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많은 지자체에서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있어요. 인천의 한 경로당에서는 폭염 기간 중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건강체조도 하고 시원한 차도 마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폭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홍콩대학교 연구가 보여주듯 폭염은 우리 몸의 시계를 빠르게 돌려버리고 생애 전반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과 갈증 감지 능력이 점차 떨어지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 동남아시아처럼 상시 무더위가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작은 습관이라도 반드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2시간마다 물 한 컵,
실내 온도 27도 정도 유지, 한낮 외출 자제, 수분 많은 음식 섭취, 그리고 혼자 견디지 않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 가이드를 꼭 주변 어르신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특히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안부전화 한 통화가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